친하지도 않고 또 막 그죠? 또 뭐 싫지도 않은 뭐 이렇게 어중간한 이런 단계가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니내 좋아하나 안 하나 빨리 그것부터 답해라. 굉장히 매너 갓댐이라. 그런 게 어딨노. 진짜로 좋아했지만, 그죠? 진짜로 좋아했다. 그때는. 예? 좋아했지만. 그때는 그 순간에는 순도 100%라.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순도가 점점점 떨어지더라. 예?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 심한 경우에 0까지 가까이 되면 꼴도 보기? 근데 그것도 뭐냐면 당연한 과정. 그걸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다. 이걸 당연하다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좋아하나 안 하나 그거 빨리 말해라. 근데 자연의 어떤 존재 양식은 온, 오프 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67%짜리도 있고 33%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감정적이든 기운적이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의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우리가 처세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가장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가까운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런 어떤 기준이나 원리가 그냥 생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운동들을 보고 밤과 낮이 오가는 것을 보고 밤 길이를 재보고 낮 길이를 재보니까 이 세상은 밤과 낮이 오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는구나. 더 크게는 뭐냐면 용띠해에서 뱀띠해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운동을 통해 다 이렇게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연의 운동, 자연의 운동을 그대로 관찰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선거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볼 때 우리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어쩌면 합리인 줄은 몰라요. 합리. 말이 된다, 그죠? 말되고, 또, 이걸로서 설득한다는 설득. 우리 이제 표를 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럼 좋다, 이거죠. 이것도 다 좋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마음이 안 들까? 그 사람이. 그게 뭐냐면 마음이 결국 안 움직여서 그런 거죠. 이게 소위 생각이나 합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감동. 그죠? 이 감동의 에너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게 설득보다 사람 몸이요 대부분 실제로는 이 몸과 육체 이런 요소가 거의 99%를 거의 장악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신과 이성 이런 것들이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합리화를 해줘요. 야, 니는 뭐 때문에 싫어? 몰라, 맘마. 이상하게 싫다. 이상하게 싫다. 그게 정답은 맞다니까요. 그냥 마음이 안 든다, 이거라. 그게 뭐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육체가 그 에너지 파장과 잘 소통할 수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옛 사람들은 궁합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죠?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어떤 조화도가 있다. 그래서 궁합을 잘 맞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간에도 이상하게 좀 말이 잘 통하는 동생이 있고, 그죠? 전혀 인생과는 다른 형제가 있고, 이런 것들도 공장장은 똑같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 똑같으니까. 메이드 인 엄마, 아빠. 그죠? 똑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메이커에서 만들었는데, 결국 제품이 이상하게 다 성질이 달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제품이 성질이 다른 것들도 결국 뭐냐면 이런 자연의 어떤 기운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어느 정도 특성화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막 이상하게 싫다. 그냥 싫다. 그리고 꼭 굳이 이유를 대라면 그때 이제 이게 오히려 이성적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는 자는 뭐 말이야 그때 핑계만 갖다 대는 거죠. 이미 몸은 반응을 했다는 거죠. 막 싫다. 그걸 갖다가 막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할 뿐이죠. 이게. 근데 이런 어떤 원리들이 뭐냐면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연구하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이 천, 간, 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간지라는 표현을 하지만 천간이 우리 여러분 아시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그죠? 그 다음 지지는 12지지죠. 그죠? 12지지. 그 다음에 10개의 천간. 이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로서 사물의 어떤 특성이나 기질이 자연적으로 뭐냐면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렇게 파장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고 파장이나 파동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 사물의 어떤 그 감정적 에너지 패턴, 육체적 에너지 패턴을 만들 때 주로 뭐냐면 그 시기에 하늘과 땅에 뿌려졌던 여러 가지 파장, 파동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도 연식 따라서 전부 다르다. 자동차도 연식 따라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닮은 꼴은 되더라도 실제로 많은 부분의 차이를 보는 이유가 이런 어떤 만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시기 따라서 당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 똑같은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도 그게 활용되는 시기가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따라서 또 활용된 시기 따라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저 사람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세상, 해결하는 방식, 그거를 갖다 이해를 하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 여우하고 무슨 무슨 황새하고 그죠? 옛날 초등학교 책에 나오죠, 그죠? 보면 여우가 황새를 초대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황새도 초대를 해가지고 이 아주 간단한 항아리에다가 그죠?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담아줘서 황새는 그 주둥이로 먹고 여우는 그걸 먹지 못하고.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이라니까요, 인간 세상. 그게 뭐냐면 결국 내 방식에 충실하여서 뭔가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남의 방식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여우가 뭐냐면은 황새를 나쁜 놈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참 나쁜 놈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 방식이나 자기 기준을 갖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류다는 거죠. 오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애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책상은 엄청나게 앉아 있는데도 공부가 안 돼. 지는 집단에 자기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그냥 공부가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그 부모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그죠? 그런데 저 친구가 왜 지금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나 하는 까닭을 알면 뭐가 돼요? 이해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우리가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기다림. 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든 어떤 동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체라든지 이 머리라는 거는 무언가 하는 것만 디자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이런 걸 인식을 잘 못해요. 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든 표어든 이런 거 할 때요, 금지를 하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어떤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인식을 하거나 몸이 인식을 할 때는 뭘 한다만 있다니까요. 뭘 한다. 입산 금지 이라면 난 돌아서 가야지 이란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금년이라면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패야지. 패야지를 생각한다니까요. 피는 거,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두만 있다는 거예요. 두는. 뇌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음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하지 않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말하는, 마라. 그럼 뭐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그냥 쉬어라. 그 쉬어라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실은. 그건 동작이니까, 그것도. 쉬는 것도, 긍정으로서 결국은 동작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는 게 보통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신체 구조에서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고 견딘다는 거니까. 근데 결국 뭐냐면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끈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게 해서 최대한 최대한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결국 어떤 거요? 이런 주기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성을 결국은 알고 있다면 결국 쉽게 기다린다는 거죠. 이지 스탠딩. 대부분 하드 스탠딩이라고. 못 참아 이러면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됩니까? 용서해야지. 용서를 누가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도 까닭을 몰라서 그런 거면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용서라는 게.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잘못 정도는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건 실수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근데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 자기도 하루에 자빠져 자면서 밤만 되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이러면서 밥 드시오. 왜? 눈도 정상이고 입도 정상이고 다 정상 아니요. 드시오 이러면 싫다. 왜요? 이러면 그냥 싫다니까. 자기도 그러면서 남은 뭐예요? 남은 못하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규정해버리고 뭐냐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용서는 사람이 이래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그래서 그 이해의 폭을 우리가 크게 넓히는 방법이 우리가 크게 봐서는 역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적어도 아주 세세한 원리까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역의 정서라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의 정서. 인간은 변한다. 한결같을 수가 없다. 한결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변화 가능성을 늘상 열어두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변화 안 하는 게 그게 완전 맛이 간 거거든요. 그게 변화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고스톱에 굳은 자라고 했어요. 굳은 자. 고스톱 칩니까? 고스톱. 고스톱이 내가 이게 딱 따먹은 거야. 따먹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걸 할 때마다 피를 도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피를 뺏어가는 거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귀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도 있고 판스리도 있고 그죠? 판스리도 따닥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근데 뺏길 염려가 없는 패. 그죠? 뺏길 염려가 없는 패가 굳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굳은 자는 결국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생명력을.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죽은 거나 생명력을 잃은 거나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횟집에 수족관에 가면 가끔 그런 놈 하나 나와요. 이래가 막 구석에서 배 뒤집고 이래가 막 이래가 막 하면서 그 생선 한 마리 한두 마리씩 있다니까요. 막 지기든 살리든 나는 막 꿈쩍도 안 하고 이러고 이렇게 입만 꼼벅꼼벅하고. 그 죽은 거나 산 거나. 예. 자, 그래서 변화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은 뭐 사실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음양이라 했을까? 왜 옛날 사람들이 오행을 우리가 매일 쓰는 어떤 요일 표시에 새겨줬을까? 왜 이 나라 국기는 태극기로 했을까? 도대체 밤과 낮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가? 자세히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밤이 이렇게 낮 11시 반에도 뭐냐면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구분이 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밤과 낮은 무엇일까? 숨은 마시는 것인가 내뱉는 것인가? 왜 마시고 내뱉는가? 이런 근원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진지하게 하다 보면 이제 먼저는 이런 것에 대한 정서가 생겨납니다. 이 정서가 생겨나야 이제 생각의 융통성이 이렇게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텍스트를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바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책을 바라보면 이렇게 책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이런 것만 갑자기 가르치니까 이래가 역학 강의 이렇게 하면요 전부 다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다. 이러면 갑을병정 무기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첫날 만나 이게 왜 안 오고 근데 왜요? 이러면 또 헷갈리죠. 왜요? 일단 묻지 말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배경적으로 자연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깔아두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쪽에 있는 공부도 좀 쉽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진도를 여기 이제 실제로 천간지지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뭐 궁금한 거나 또 앞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십시오. 질문 주셔도 좋고 뭐 청을 말씀하셔도 좋고. 예. 대부분 운명은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좀 보면 이제 그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릇이나 복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한 집에 살거든요. 비슷하니까. 한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면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요 내 남편이 다 제 복에 산대요. 이런데 제가 속으로 합니다. 지랄하네 이러면서. 네가 가 돈을 버리나 네가 뭐 하는데 하는 게 뭐 있는데 심심하면 가고 기도나 한 번씩 하고 모임이니까 개모임 가가지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기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맞는데 그건 자기 복에 관련된 문제고 남편이 그만한 복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이 어긋나면 한 집에 안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일반적으로 이제 장사나 사업을 벌일 때 새로운 일을 벌여 나간다 할 때는 당연히 남편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 운세적인 흐름, 그다음에 부인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 없느냐 당연히 참조해서 보죠. 제가 이 특이한 케이스인데 86년도 1986년도 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는 뽀송뽀송했겠어요. 완전 막 뽀송이 이래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때, 근데 두 사람이 복이 다른 거예요.
그때도 한참을 제가 막 관상학 공부를 막 그때 한참 해가지고 그 사람 관상을 보면서도 딱딱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부자상이라. 근데 여인, 부인이 굉장히 빈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 이야, 이건 연구 과제다. 복이 비슷하지 않은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미션을 줬냐면 제가 공짜로 받을 테니까 연초마다 꼭 방문을 하시라. 저하고 인연 닿을 때마다 해마다 오시라. 그래서 해마다 왔어요. 그러니까 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뒤에 한 몇 년 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90년대 중반쯤이라 해서 90년 초반쯤에 92년인가 3년도에 다 왔는데 그때부터 한 7년 8년이 지난 세월들이죠. 이 남자분 혼자 오신 거예요. 왜 혼자 왔냐니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했는데 그 부인이 뭐냐면은 젊어서부터 상당히 고생스럽게 살다가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림이나 기반 열심히 닦고 애도 열심히 키우고 다 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상태 좀 됐을 때 이 부인이 갑자기 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보험도 많이 들어놨네. 보상도 나왔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특별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분이 창원에 살거든요. 창원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네. 그리고 이 남자분은 다시 새로운 처녀를 만나서 처녀 장가를 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이 다르면 한 집에 안 사라지더라. 제가 그러니까 그 8년의 세월을 관찰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이 다르게 살아가셨냐. 이 부인은 참으로 복이 적은 상이라. 그래서 진정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서울에 가가지고 막 직장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창원에서 신혼 살림을 해가 남편도 뭐 큰 그게 없어서 창원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아마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고생스럽게 젊은 날에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애들 적당히 다 키워놓고 먹고 살만해지고 폼 좀 잡을만 하니까 딱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남자분은 뭐냐면 어찌 됐냐면 창원에 아파트가 2채. 그죠.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을 하는 마누라, 새 마누라를 얻어갖고, 애는 다 컸고, 그러면서, 현금도 좀 있고, 퇴직금 많이 남아있고, 뭐, 이래가, 망고수월하게 샀는데,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차, 그래갖고, 그 부인 재산은 잘 모셔주긴 주겠죠, 그죠? 그게 복이 다르면 그런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방 욕하고, 또, 서방이 마누라를 원망을 하는 건 지 운명에 침을 뱉는 행위다 이거죠. 그 원리도 다 나옵니다 뒤에. 왜 마누라를 때려 패면 지 재물이 없어지는지를 원리적으로 다 있다니까요. 이쪽 공부를 깊이 해보면.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막 예쁘다 해주고 착하다 해주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안 줄어든다. 예. 뭐 현대 두산 제니스 알파크 예. 평수 80평 이런 데 분가가 아니라도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뭐냐면 이제 분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 그러니까 그렇죠. 분이 그렇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소유 요소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냐면은 분이 어긋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분이. 그러니까 소위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52년생이니까 용띠니까 올해 환갑이다, 그죠? 제가 타워 팰리스에 제 고객이 많습니다. 많은데 타펠이 요새요. 리먼 사태 터기는 42억 했어요. 지금 22억 합니다. 급매물 19억, 18억에 나옵니다. 그래도 사는 놈이 없어요.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다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뭐냐면 턱을 갖다 다 깎아붙더래요. 그래가 사모님 왜 이래놨습니까?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그래. 속으로 아이고 이런 젠장. 그래서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사모님이 이 집을 3년 내에 떠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시골이라 그래요. 시골. 지각.
시골과 지각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값비싸다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복으로 당신이 이 집을 사는데 이걸 깎아버렸으니까 3년 내에 이 집을 떠날 거다.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남편이 사업을 망하든가 아니면 당신이 크게 병이 걸리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갈 거다.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남편이 이 가사를 돌보지 않든지 결국 이제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사랑은 딴 데 줍둔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당신은 이 집을 떠날 거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옆동에도 제 손님 많으니까 옆동 간다. 결국 작년에 어찌 됐느냐면 그 집을 이렇게 헐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 이게 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에너지 패턴 드러나는데 그 자기 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대로 이렇게 뭘 이루고 살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죠. 보통 인간이요, 운이 좋을 때 지배할 수 있는 평수가 약 10평밖에, 정밀하게 계산하면 11점 몇 얼마쯤 되는데, 운이 아주 좋을 때, 12평 이상을 사실은 인간이 극복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가장 운이 나쁠 때는 2평짜리 집에 가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겠죠? 관도 되고 또 창살 있는 집도 되고 그죠? 그죠? 가장 운이 나쁠 때. 근데 선생님 이게 중간에도 흐름하게 외모도 흐름하고 그것도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기운을 조장하는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실리적인 어떤 모양은 밖으로 폼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폼이 덜 날수록 원래 실리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대체로 뭐냐면 좀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고 뭘 여러 가지 여력이 생겨나면 밖으로 드러나는데 결국 많이 드러날수록 사실은 이제 내부가 외화 내빈의 어떤 흐름 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되고 밖으로 폼이 덜 나는 건 괜찮고요. 문제는 분이 어긋나게 넓은 집을 자꾸 살기 시작하면 그 땅의 길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땅의 길을 누리지 못하는 건 대표적으로 있는데 제가 그는 정치적으로 또 그런 또 이야기가 될까봐 제가 이야기는 아끼는데 아무튼 뭐냐면 분을 잘 따른다는 것은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쫙 달려갈 때 커브길 돌 때 빳빳하게 서서 가요, 누워서 가요. 그러게요. 왜요? 안 자빠지려고. 그렇게 뭐냐면 그 시기가 주는 어떤 그 분이 있고 자기가 또 타고난 나름대로의 그 그릇이 있어요. 그걸 잘 따른다면 인생의 효율성은 최고로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뛰어넘으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게 무슨 숙명론에 빠진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저쪽은 우리가 또 거기에 관련된 저 처형도 거기 살아요. 사는데 센텀이 안 팔려가 저 살고 있다니까. 제가 그만큼 하지 마라 했는데 부동산 좀 투자를 해가 돈 좀 벌더니 옛날에 제가 요령을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요 밑에 가면 센텀 센시빌이라고 해서 옛날 세안 센시빌인데 그걸 제가 그냥 한 줄 다 살아했다니까 어느 사람 보고. 그러니까 억수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그냥 우리 직원한테도 사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죠. 프리미엄 그 당시에 기본 5천씩 붙었으니까 하나 샀다길래 빨리 더 사라 해가지고 제 집에도 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면서 제가 그런 거하고 관련 있는 사람 아니니까 알아서 몇 채 사고 팔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를 좀 보더니 혼자서 이제 내 스스로 한다 이러면 혼자서 저지르더라고요. 그만해라. 이제 욕심내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센텀사가 재미를 보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까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가지고 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머리 아픈 거죠, 머리 아픈 거. 물론 이제 세월이 가면 해결은 되겠지만 항상 뭐냐면 자기가 욕심을 낼 수 있는 범주, 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 성장이란 뭐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듯이 성장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백가죽을 미리 잡아 당긴다고 애가 빨리 크는 게 아니다. 아이가 지 스스로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백가죽을 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큰 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런 성장이나 성공이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백가죽 먼저 잡아 당겨놓고 막 영양제 줘가지고 빨리 커라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런 원리를 깊이 공부를 좀 해보면 아주 좋은데, 뒷날에 제가 뭐 어차피 다음 달은 제가 막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외부 일정도 막 너무 많아가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12월 달에나 아마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쪽에 관련된 교양 서적을 조금 이렇게 읽어두시면 그때는 이제 원리적인 면을 조금 더 아주 샤프하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새 아파트들이 참 평수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냥 풍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수에서 제1원칙이 있어요. 집이 작고 식구가 많으면 택기의 기륭과 좌향을 불론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더러운, 그렇게 풍수적으로 정말 나쁜 데가 뭐 예를 들어 섬 같은 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풍 득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게. 물론 득수는 되겠지만 장풍국이 안 되는 이런 걸 끓이는데,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엎어져 자고 오줌 누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불량한 기운들이 크게 희석돼요. 뭐 장차 뭐냐면 오히려 번영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네. 장차 번영.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 풍수에도 이런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전통 풍수와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집이 작고, 그러니까 흥부는 어떻게 돼요? 뒤에 못 살게 돼요? 잘 살게 돼요? 그걸 잘 살게 돼요. 놀부는 집은 큰데 사람이 적으니, 그죠? 못 살게 돼요. 그래서 비록 뭐 풍수적으로 좀 점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해버림으로써 그런 불량한 기운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예. 이렇게 배달 왔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뭐 이 정도로 욕심내고 다음에 좋은 강의 있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